그러네요. 그야말로 빅매치 점화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시 30분에 김황식 총리가 귀국했는데 귀국했을 때 내놓은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죠. 울보 총리를 기다렸습니다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뒤에 이성원 전 국회의원이 지금 따라오고 있죠? 아, 그렇죠. 친박계 인사로 이번 김황식 캠프의 좌장을 맡게 됐죠. 네. 김황식 전 총리는 사실 총리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많은 카메라를 달고 다녀본 적이 없으세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기자들 또 카메라들이 공항까지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김황식 총리의 그 인천공항의 귀국 메시지랄까 핵심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경선 출마하겠다는 거를 확정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몽준 의원보다 한 2주 정도 출마 선언이 늦었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네. 그걸 의식해서인지 늦었지만 역전 굿바이 홈런을 치겠다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말을 또 했어요. 역전 굿바이 홈런을 치겠다. 야구에 대한 비유입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수세인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아마 준비를 저 워딩은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말은 뭔가요? 지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 여권 핵심부에서 김황식 전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그거에 네.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박심 의존하지 않겠다. 또 특정 계파에서 지원설이 나오고 있는데 난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 이런 비유도 들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친박들이 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거 아니다. 난 내 힘으로 스스로 경선에 나서 보겠다는 뜻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경쟁자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시민운동의 연장선에서 시정하더라. 그러니 좋은 시정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슬쩍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몽준 의원이 네. 박원순 시장과 각을 세우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갔는데요. 네. 김황식 전 총리도 그 구도에 자기도 끼어들어서 박원순 시장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후에 귀국했고요. 그러면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일요일인가요? 출마 선언하는 게? 예, 새누리 당사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사요? 뭐 예. 바깥에 어떤 좋은 야외 행사장이 아니라 당사를 선택했네요. 지금 김황식 전 총리는 그동안 정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또 새누리당에 이번에 입당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에 대한 소속감, 이런 소속 의식 같은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직접 한다. 그랬군요. 그런데 아까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 서울시 후보 경선할 때요. 새누리당에서 서울의 권역을 몇 개 나눠가지고 한 번에 원샷 경선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구상이 나온다면서요. 예,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네. 서울과 부산에서 네. 순회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순회 경선이라는 건 뭐냐면 4차례 나눠서 후보들이 이제 유세도 하고 거기에 모여서 또 투표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이 숨은 뜻은 뭐냐면 네. 그만큼 이제 여러 곳을 여러 번 지원을 하고 또 유세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네. 당이 지금 현재 이제 친박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친박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유세장에 동원이 되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황식 전 총리가 좀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몽준 의원 측에서는 의심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몽준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음성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정몽준 의원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제가 반대라고 안 그랬어요. 전례가 없는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제안을 하신 분이 제가 그래도 저희 새누리당의 유력한 후보인데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는 네. 제가 정몽준 후보라도 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선언하고 먼저 출마 선언해서 막 뛰고 있는데 네. 나중에 출마 선언한 사람을 위한 것 같은 그런 순회 경선을 하는 게 좀
정 후보 쪽에서 근데- 좀 운받다가지 않을까? 근데 저거를 꼭 그 김황식 전 총리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인 관심, 서울시장은 전국적인 관심이 있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럼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어느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네. 정몽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약자 마케팅을 했습니다. 네. 나는 박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걸 부각을 시켰어요. 아, 그런 점에서 약자 마케팅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통상 약자 편을 들게 됩니다. 아, 네. 정몽준 의원이 상대적으로 지금 김황식 전 총리보다 약자구나. 지지율은 높지만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자 마케팅의 연장선상에서 저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몽준 의원이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김황식 전 총리를 향해서 고강도 발언을 내놨네요. 네, 저게 그 한 인터뷰 매체와의 그 인터뷰였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그 김황식 전 총리 아시겠지만 전남 장성, 호남 출신입니다. 네. 그걸 들어서 호남이라서 날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째서 새 정치가 되겠는가? 네. 이것은 지역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후보가 무슨 표의 확장성이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근데 저 했습니다. 말은, 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건 굉장히 네, 고강도 굉장히 발언이네요. 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네. 그 칼날이 그 자기의 경쟁자한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나쁜 얘기만 한 것은 아니고 김황식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 중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또 축혀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태의연하다. 이런 네. 비판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자, 병 주고 약 주고 딱 이 말에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좋은 칭찬도 좀 하면서 할 말은 다 해버렸군요. 네, 그러면서도 네. 이제 그 김황식 전 총리는 네.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법대를 나온 법조인 출신의 네. 관리 스타일이 아니냐. 반면에 본인은 월드컵을 유치했었고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나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도 집중 부각을 시켰죠. 임명돼서 쭉 그냥 그 안에 승진한 사람이 아니라 난 뭔가를 만드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 점을 강조했군요. 예. 자, 그럼 서울시장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랑 10년에 걸친 엎치락 뒤치락 악연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네.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황식 전 총리 66세, 박원순 시장 58세, 8살 차이인데요. 네. 정확히 사법시험도 딱 8년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엘리트 법관의 길을, 네. 다른 한 사람은 제야 법조인의 길을 걸었는데요. 네. 두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같이 거론됐던 것이 2005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변재승 대법관 후임 인선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서는 이제 2005년 10월 퇴임했던 이제 뭐 이용우 유지담 대법관 후임 인선이 또 있었는데 네. 이때는 한 사람, 즉 김황식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은 됐고 박원순 시장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때는 노무현 행정부 3년 차잖아요. 예. 자, 호남 출신 그 법관이었던 김황식 법관과 제야 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이 모두 다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김황식 전 총리였군요. 네, 이런 과거를 보면서 이제 네. 일부에서는 악연이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지만 또 상지대의 임시 이사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2007년 5월 얘기죠. 예, 그때 상지대에서 박원순 지금 시장을 네. 정이사로 임명을 했는데요. 아, 이 대학교의 임시 이사였다가 정식 이사로 만들었던 거군요. 예, 근데 당시 김황식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던 그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네. 선임 무효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자격 미달인 사람이 이제 의결을 했다고 해서 선임 네. 무효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럼 이번 김황식 대법관이 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박원순 이사는 당시 직위 해제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사직을 잃었다 그 얘기군요. 뭐 그렇습니다. 법관을 하니까 올라온 사건을 좀 처리한 것입니다만 바로 그러니까 언제예요? 7년 뒤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겨룰 수도 있다는 상황 참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몰랐겠죠, 두 시절이겠네요. 사람.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새누리당 얘기가 쭉 나오니까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나설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좀 큰 원군을 잃은 것 같은데 위기의식 같은 게 좀 느껴집니까?
지금 그동안 10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네. 당을 지키면서 선거를 치렀고요. 그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네. 모두 이겼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 관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네. 결국엔 새누리당의 전략은 없는 박근혜를 당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완성론입니다. 박근혜 정부 완성론. 예.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대선의 대선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줬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완성시켜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총선 이겼죠. 대통령 선거 이겼는데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겨서 박근혜 정부가 완성되고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해달라. 그런 호소를 하겠다는 건데 어떠세요? 좀 먹힐 것으로 당 내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높은 네. 지지율입니다. 네네.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해서 쉽게 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먹힐지는 야권의 이제 심판론과 어느 정도 경쟁 구도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추가. 네.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에 여왕이 없는 선거, 10년 만에 찾아온 이 현상, 새누리당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서 원하는 표를 얻을까요? 양쪽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는 선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